저는 60세 박미정입니다. 남편의 기일이었습니다. 7년째 맞이하는 날이었죠. 아침부터 제사상을 차리고 절을 하고 사진 속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익숙해진 거였죠. 혼자 사는 것도, 혼자 밥 먹는 것도, 혼자 텔레비전 보는 것도 다 익숙해졌어요. 오후쯤 윤숙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미정아, 오늘 힘들지? 내가 저녁 사줄게. 고마운 친구죠. 7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이날만큼은 제 곁에 있어줬으니까요. 저녁을 먹고 윤숙이가 말했습니다. 너 이제 여행 좀 가봐. 혼자서라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여행을 혼자 가요? 심심하기만 하잖아. 윤숙이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정아, 남편은 떠났어. 근데 넌 아직 살아있잖아. 이제 내 인생도 살아야지.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저는 7년 동안 살아온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을 보낸 거였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밝게 떠 있었죠. 그래, 한 번쯤은 나를 위해 살아봐야지.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양양행 버스표를 끊었어요.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바다가 보고 싶었거든요. 양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쯤이었죠. 짐을 숙소에 풀고 바로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오랜만에 듣는 소리였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테이크아웃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바람이 살짝 차가웠지만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옆에 누가 서 있는 게 느껴졌죠. 고개를 돌리니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니트에 청바지, 세련된 인상이었어요. 남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혼자 여행 오셨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인데 대답을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경계심이 들지 않았어요. 네, 그렇네요. 그가 옅게 웃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혼자 왔어요. 그리고는 제 옆 벤치에 앉았죠.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불쾌하진 않았습니다. 우린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바다를 봤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가고 갈매기가 울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이곳 처음이세요? 네, 처음이에요. 좋은 곳 고르셨네요. 여기 파도 소리가 참 좋거든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왠지 믿음이 가는 목소리였죠. 우린 짧은 대화를 나눴어요. 서울에서 왔다는 것, 변호사 일을 한다는 것, 이름은 이현수라는 것. 저도 제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홈카페를 운영한다는 것, 혼자 산다는 것. 현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 비슷하네요. 저도 혼자 살아요. 그 말에 묘한 동질감이 느껴졌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죠. 현수 씨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일도 여기 오실 거예요? 저는 잠깐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아마도요. 그럼 또 뵐 수도 있겠네요. 그는 가볍게 손을 흔들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조금 더 앉아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마음이 편했거든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현수 씨 생각이 났습니다. 낮은 목소리, 차분한 미소, 그리고 파도 소리. 내일 또 만나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다 잠이 들었죠. 몰랐습니다. 그게 시작이 될 줄은.
그리고 그 시작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어제보다 일찍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현수 씨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죠.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바다를 보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만나네요. 고개를 돌리니 현수 씨가 서 있었어요.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 제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습니다. 네, 그러네요. 저는 최대한 태연한 척 대답했죠. 현수 씨가 물었습니다. 산책 좀 하실래요? 이 근처 해안길이 참 좋거든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린 나란히 걸었습니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 갈매기 우는 소리, 바람 소리만 들렸죠. 이상하게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현수 씨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어제 말씀하셨죠. 홈카페 하신다고. 힘들지 않으세요? 처음엔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익숙해졌죠.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뭔가를 해낸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저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누군가 제 노력을 알아준다는 느낌이었거든요. 현수 씨는 변호사 일하신다고 했죠. 바쁘시겠어요. 바쁘죠. 근데 요즘은 좀 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 여행도 나왔고요. 현수 씨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진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우린 한참을 걸었습니다. 바위가 많은 해안가를 지나 작은 등대가 보이는 곳까지 갔죠. 현수 씨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여기 풍경 정말 좋네요. 사진 한 장 찍을까요? 그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저도 제 휴대폰을 꺼내 등대를 찍으려는데 현수 씨가 말했습니다. 제가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이곳은 예전에도 와봤거든요. 현수 씨가 휴대폰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화면에 바로 이 등대 사진이 보였어요. 봐요. 몇 년 전에 찍은 건데 똑같죠? 저는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현수 씨가 다음 사진으로 넘기는 순간 뭔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여자였어요. 현수 씨 옆에 딱 붙어서 웃고 있는 여자. 현수 씨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로요.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제 눈엔 다 들어왔죠. 현수 씨는 황급히 화면을 넘겼습니다. 너무 빨리 넘겼어요. 저는 본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등대 사진만 본 것처럼 말했죠. 와, 정말 똑같네요. 몇 년 전이에요? 한 3년쯤 됐나요? 현수 씨의 목소리가 조금 굳어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슬쩍 물어봤습니다. 그때도 혼자 오셨어요? 현수 씨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아, 그때는 회사 동료들이랑 왔었어요. 워크숍 같은 거였죠. 아, 그렇구나.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음 한구석이 이상했어요. 왜 그렇게 급하게 사진을 넘겼을까요? 회사 동료면 굳이 숨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보여주면 되는 건데. 제 머릿속에 그 여자의 얼굴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웃고 있던 얼굴. 행복해 보였어요. 우린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현수 씨는 다른 이야기를 꺼냈어요. 요즘 바다 보면서 생각하는 게 많아요. 인생이 뭔가 싶기도 하고. 저도 그래요. 특히 혼자 있을 때.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지만 제 머릿속엔 계속 그 사진이 있었습니다. 현수 씨는 정말 혼자 온 여행일까요? 아니면 누군가를 잊으려고 온 걸까요? 그 여자는 누구일까요? 정말 회사 동료일까요?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우린 다시 원래 벤치로 돌아왔습니다. 현수 씨가 말했어요. 오늘 산책 즐거웠어요. 내일도 시간 되시면 또 뵐 수 있을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현수 씨가 떠난 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바다를 보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왜 자꾸 그 사진이 신경 쓰일까요? 저랑 무슨 상관이 있는 일도 아닌데. 저녁 무렵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하고 창가에 앉았죠. 밖에는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바다가 검게 보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오늘 찍은 사진들을 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현수 씨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혼자 숙소에 있을까? 아니면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을까? 그 여자한테 연락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우스웠어요. 겨우 이틀 본 사이인데 뭘 이렇게 신경 쓰는 걸까요? 근데 이상했습니다. 현수 씨의 그 표정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사진을 넘길 때의 당황한 표정,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한 눈빛. 정말 혼자 온 여행일까? 저는 작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밤바람이 창문 틈으로 들어왔어요. 찬바람이었죠. 저는 창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면 물어볼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할까요? 근데 왜 이렇게 궁금한 걸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근데 감은 눈 뒤로 계속 그 사진이 보였어요. 현수 씨와 그 여자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 그리고 현수 씨의 굳어진 표정. 뭔가 잘못된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뭐가 잘못된 건지는 몰랐죠. 양양에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카페 일을 하고 있는데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현수 씨였죠. 잘 도착하셨어요? 그날 양양 바다가 자꾸 생각나네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현수 씨를, 바다를, 그리고 그 사진 속 여자를. 저는 한참 망설이다 답장을 보냈어요. 저도요.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문자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현수 씨가 전화를 했어요.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하실래요? 서울에서 만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좋았어요. 근데 동시에 불안했죠. 왜 불안한지는 저도 잘 몰랐습니다.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북촌 쪽에 제가 아는 카페가 있어요. 조용하고 좋거든요. 약속은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주말 오후 2시. 저는 그날까지 며칠을 기다렸어요. 설렘과 불안이 계속 교차했죠. 약속 당일 저는 옷을 3번이나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60살 먹은 사람이 뭘 이러고 있나? 근데 마음은 어쩔 수 없었죠. 7년 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으니까요. 북촌 카페에 도착했을 때 현수 씨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서 밖을 보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 환하게 웃었죠. 왔네요. 찾기 힘들지 않았어요? 괜찮았어요. 저는 마주 앉았습니다. 현수 씨가 주문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포장지에 쌓인 꽃이었어요. 노란 국화꽃 한 송이. 이거 드리려고요. 양양 바다에서 보던 모습이 꼭 국화 같았거든요.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꽃을 받아봤을까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고마워요. 정말 예쁘네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수 씨는 부끄러운 듯 웃었죠. 별거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 보고 생각나서. 우린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울 생활에 대해서, 일상에 대해서,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어요.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죠. 현수 씨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벌써 이 시간이네요.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연락해요. 저는 국화꽃을 조심스럽게 들고 일어났습니다. 현수 씨가 저를 버스 정류장까지 바래다 줬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고마워요. 오늘 정말 좋았어요.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내내 국화꽃을 내려다봤습니다. 포장지가 예뻤어요. 투명한 비닐에 노란 리본이 묶여 있었죠. 집에 도착해서 옷을 갈아입고 국화꽃을 꽃병에 꽂으려고 했습니다. 포장지를 조심스럽게 풀었어요. 그때였죠. 포장지 안쪽에서 뭔가 떨어졌습니다. 작은 쪽지였어요. 저는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손글씨로 쓰인 글자가 보였죠. 그날 약속은 잊지 말아요. 마이너스 숨이 제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수미, 이 이름은 누구일까요? 쪽지를 다시 봤습니다. 분명히 수미라고 써 있었어요. 꽃집에서 실수로 들어간 걸까요? 아니면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현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죠. 신호가 몇 번 울리고 현수 씨가 받았습니다. 네, 잘 들어가셨어요? 네. 근데 현수 씨, 궁금한 게 있어서요. 뭐가요? 꽃 포장지 안에 쪽지가 있었는데 수미라는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혹시 아는 사람이에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현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예전에 알던 친구예요. 별 뜻 없어요. 아마 꽃집에서 실수로 들어간 것 같네요.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그냥 친구요? 네. 오래전 일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상했어요. 왜 목소리가 떨렸을까요? 왜 잠시 침묵했을까요? 정말 별 뜻 없는 일이었다면 그냥 웃으면서 대답하면 되는 건데. 아, 그렇군요. 알겠어요. 오늘 즐거웠어요. 푹 쉬세요. 네, 현수 씨도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쪽지를 다시 봤어요. 그날 약속은 잊지 말아요. 무슨 약속일까요? 누구의 약속일까요? 꽃병에 국화를 꽂았습니다. 예쁜 꽃이었어요. 근데 보면 볼수록 마음이 불편했죠. 저는 소파에 앉아서 쪽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수미, 이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양양에서 봤던 사진 속 여자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그 여자 이름이 수미일까요? 현수 씨가 왜 그렇게 급하게 사진을 넘겼는지 이제 알 것 같았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죠.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계속 만나도 될까요? 아니면 이쯤에서 정리해야 할까요? 근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으로는 현수 씨가 자꾸 생각났어요. 다정했던 목소리, 따뜻했던 미소, 양양 바다에서 함께 걸었던 시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근데 감은 눈 뒤로 쪽지의 글씨가 보였어요. 그날 약속은 잊지 말아요. 수미, 이 이름이 앞으로 제 인생에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그땐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죠. 그 후로 현수 씨와 저는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났죠. 카페에서, 공원에서, 때로는 전시회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쪽지 일은 점점 잊혀졌어요. 아니, 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현수 씨는 여전히 다정했고 저는 그 다정함에 기대고 싶었거든요. 석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현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정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레스토랑 테이블 위에 작은 반지 상자가 놓여 있었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거든요.
60살에 다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될 줄. 이젠 혼자이고 싶지 않아요. 현수 씨랑 함께하고 싶어요. 제 대답에 현수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의 미소는 정말 진심 같았어요. 우린 한 달 후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윤숙이와 몇몇 지인들만 초대한 조촐한 식이었죠. 윤숙이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미정아, 축하해. 이제 행복하게 살아.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제 행복할 거라고. 결혼 후 처음 몇 주는 좋았습니다. 현수 씨는 퇴근하면 꼭 저녁을 함께 먹었고 주말엔 함께 장을 보러 다녔어요. 저는 그런 일상이 좋았죠. 혼자 먹던 밥상에 누군가가 마주 앉아 있다는 게 얼마나 따뜻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근데 한 달쯤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현수 씨의 퇴근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는데 점점 늘어났죠. 오늘 일이 좀 많아서요. 먼저 드세요. 문자가 오고 저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늦게 들어온 현수 씨에게 물었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저녁은 드셨고요? 네, 회사에서 대충 먹었어요. 그러곤 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엔 이것저것 물어보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젠 필요한 말만 했어요. 내일 몇 시에 들어와요? 늦을 것 같아요. 저녁은 차려둘까요? 괜찮아요. 짧은 대답들만 오갔습니다. 식탁에 앉아도 침묵만 흘렀어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죠.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원래 이런 건가? 처음에 설렘이 사라지는 건 당연한 건가? 아니면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밤마다 잠들기 전 현수 씨의 뒷모습을 봤어요. 저를 등지고 누워서 휴대폰을 보는 뒷모습.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누구와 문자를 하고 있을까요?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물어보면 뭔가 깨질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현수 씨는 또 늦은 회의라며 집에 없었어요. 저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이 들었죠. 그런데 전화벨 소리에 깼습니다. 집 전화였어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죠. 누가 이 시간에 전화를 할까요? 저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대답이 없었어요. 그냥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죠. 장난 전화인가 싶어서 끊으려는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어요. 낮고 차가운 목소리. 그 사람 혼자 온 여행 아니었어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누구세요? 더 묻고 싶었지만 전화는 끊겼어요. 또 소리만 들렸죠. 저는 수화기를 든 채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혼자 온 여행 아니었어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양양이었을까요? 현수 씨가 혼자 왔다던 그 여행 말인가요?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떨렸죠.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누가 전화를 한 걸까요? 왜 저한테 그런 말을 한 걸까요? 그리고 그게 사실일까요? 현수 씨는 정말 거짓말을 한 걸까요? 포장지 속 쪽지가 떠올랐습니다. 수미, 사진 속 여자, 그리고 지금 이 전화. 모든 게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확신할 수가 없었죠. 1시간쯤 지나 현수 씨가 돌아왔습니다. 아직 안 주무셨어요? 저는 현수 씨를 쳐다봤어요. 평소처럼 미소 짓고 있었죠. 조금 전에 전화 왔었어요. 전화요? 누구한테요?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여자 목소리였는데 현수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봤어요. 뭐라고 했는데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아무 말 없이 끊었어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거든요. 장난 전화겠죠. 신경 쓰지 마세요. 현수 씨가 가볍게 말했지만 눈빛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옆에 누운 현수 씨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을 정말 알고 있는 걸까요? 결혼은 잘한 걸까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죠. 현수 씨는 저를 등지고 자고 있었어요. 아니, 자는 척하고 있는 걸 수도 있었죠. 그 후로 현수 씨는 여전히 다정한 척 했습니다. 오늘 뭐 하셨어요? 커피 맛있네요. 오늘 날씨 좋죠. 그런 말들을 했어요. 근데 그의 미소가 더 이상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느껴졌죠. 아니, 낯설게 느껴졌어요. 마치 처음 보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불안한 마음으로 살았어요. 현수 씨의 얼굴을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죠. 그 전화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혼자 온 여행 아니었어요. 근데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물어보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어느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현수 씨가 출장을 간다고 했어요. 이틀 정도 부산 다녀올게요. 큰 소송건이 있어서요. 조심히 다녀와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죠. 현수 씨가 나간 후 집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이 결혼이 옳았던 걸까요?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답이 없었죠. 오후쯤 청소를 시작했어요. 거실, 침실, 욕실, 그리고 현수 씨의 서재. 평소엔 잘 들어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현수 씨가 일하는 공간이라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날은 왠지 청소를 하고 싶었어요.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책장에 법률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어요. 책상 위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저는 먼지를 닦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그러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정리를 하려던 참이었죠. 첫 번째 서랍엔 펜과 메모지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엔 명함들이 있었어요.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서류들이 보였어요. 파일 몇 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저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근데 제일 위에 있는 서류에 제 이름이 보였어요. 박미정. 제 이름이었죠. 저도 모르게 손이 갔습니다. 서류를 꺼내봤어요. 생명보험 가입 증서였습니다. 피보험자 박미정, 수익자 이현수, 보험금 3억. 제 손이 떨렸어요. 왜 제 이름으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걸까요? 제가 동의한 적도 없는데. 날짜를 봤습니다. 결혼하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저는 그 밑에 있던 서류를 더 꺼냈습니다. 또 다른 보험 서류였어요. 이번엔 다른 이름이 보였죠. 공동 피보험자 박수미.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수미. 국화꽃 포장지에서 봤던 그 이름. 손끝이 얼어붙었어요. 서류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가입일은 똑같았죠. 결혼 일주일 전. 수익자 이현수. 보험금 3억. 저와 똑같은 조건이었어요.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저랑 박수미 두 사람 이름으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걸까요? 그것도 같은 날에 저는 다시 서류를 뒤적였어요. 그 밑에 또 다른 문서가 있었습니다. 건강검진 기록이었어요. 이현수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내용을 읽었습니다. 심장질환, 부정맥, 정기검진 필요, 약물 치료 중. 제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심장질환이 있는 현수 씨, 2명의 여자, 같은 날 가입된 생명보험, 혼자 온 여행이 아니었다는 전화, 국화꽃 쪽지, 사진 속 여자, 수미, 모든 게 하나로 이어졌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서류가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결혼은 처음부터 계획이었던 걸까요? 저는 그냥 보험금을 타기 위한 도구였던 걸까요?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양양에서의 그 따뜻했던 시간들, 국화꽃을 건네던 현수 씨의 미소, 프로포즈하던 그날의 설렘,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걸까요? 저는 울면서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다시 봐도 똑같았어요. 박미정, 박수미, 2개의 이름, 3억씩, 합치면 6억이었죠. 현수 씨는 2명의 여자와 동시에 결혼 계획을 세운 걸까요? 아니면 이미 둘 다와 결혼한 걸까요? 저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현수 씨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어떻게 물어봐야 할까요? 손가락이 떨려서 번호를 누를 수가 없었죠. 저는 전화를 내려놓고 다시 서류를 봤습니다. 뭔가 더 있을 것 같았어요. 서랍을 완전히 비웠습니다. 제일 밑에 작은 수첩이 있었어요. 저는 그걸 펼쳤습니다. 현수 씨의 필체로 날짜와 메모들이 적혀 있었죠. 5월 3일, 양양, 미정, 5월 15일, 속초, 수미, 6월 1일, 보험 상담, 6월 10일, 계약, 6월 20일, 프로포즈 미정, 7월 5일, 결혼식, 메모를 읽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수첩을 떨어뜨렸어요. 모든 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저를 만난 것도, 수미를 만난 것도, 보험을 가입한 것도, 결혼한 것도 다 계획이었어요. 저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습니다. 근데 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그냥 목이 메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서재 바닥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서류들을 보며, 수첩을 보며, 모든 증거를 보며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죠.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수첩도 원래 자리에 놓았죠. 현수 씨가 알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제가 알고 있다는 걸 들키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봤어요. 거리에 불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걸어 다녔죠. 다들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아니었습니다. 제 세상이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현수 씨였어요. 여보, 잘 있어요? 내일 오후에 들어갈게요. 저는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네, 조심해서 와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했죠. 사랑해요. 현수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전화를 끊었죠. 사랑.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랑인가요? 아니면 사기인가요? 그날 이후 제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어도 목에 걸리는 것 같았어요. 잠을 자도 피곤했죠. 거울을 보면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생각했어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목에 뭔가 만져지는 것 같았죠. 윤숙이가 걱정하며 말했어요. 미정아, 너 안색이 왜 그래? 병원 가봐.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윤숙이가 억지로 병원 예약을 잡아줬습니다. 검사를 받았어요. 초음파, 혈액 검사, 조직 검사까지. 일주일 후 결과를 들으러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보며 말했죠. 갑상선암 초기입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했어요. 수술하면 완치 가능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암. 제가 암이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계속 설명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입만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죠. 진료실을 나왔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녔죠. 환자들, 보호자들, 의사들. 다들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암. 60살의 남편을 잃고 다시 사랑했다 배신당하고 이제 암까지. 제 인생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눈물이 났어요. 그날따라 윤숙이가 함께 왔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저는 혼자 간다고 했거든요.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버스를 타고 내리고 걸어가는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현수 씨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혼자 감당해야 할까요? 어차피 저는 그 사람에게 보험금일 뿐인데 말한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수 씨는 아직 퇴근 전이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진단서를 봤습니다. 갑상선 유두암, 수술 권장, 입원 기간 일주일. 글자들이 흐려 보였죠. 다음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으셔야 해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저는 가장 빠른 날짜로 예약했어요. 2주 후였죠. 그때까지 현수 씨에게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제 몸은 제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요. 수술 날이 다가왔습니다. 입원 준비물을 챙겼어요. 윤숙이에게만 말했죠. 수술 받아. 근데 현수한테는 비밀이야. 윤숙이가 물었습니다. 왜? 남편한테는 당연히 말해야지. 그냥 말하고 싶지 않아. 윤숙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수술 전날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병원에 입원했어요. 윤숙이는 오후에 온다고 했죠. 병실은 4인실이었습니다. 다른 환자들도 있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내일이면 수술을 받겠죠. 무서웠어요. 혼자라는 게 누군가 손을 잡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럴 사람이 없었죠. 현수 씨는 제가 친정집에 간 줄 알고 있었어요. 거짓말을 했거든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갑자기 열렸어요. 윤숙이가 온 줄 알았죠. 근데 아니었습니다. 현수 씨였어요.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죠. 저는 깜짝 놀라 일어나 앉았습니다. 현수 씨? 어떻게 여기를? 현수 씨가 제 침대로 달려왔어요. 왜 말 안 했어요? 왜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윤숙 씨한테 연락 왔어요. 당신 친정집에 없다고. 걱정되어서 전화했더니 병원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현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왜 혼자 이런 걸 감당하려고 해요? 저는 손을 빼려고 했어요. 근데 현수 씨가 놓아주지 않았죠.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해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현수 씨의 표정이 굳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다 알아요. 보험, 수미, 모든 것. 저는 똑바로 현수 씨를 봤습니다. 현수 씨의 얼굴이 새하얘졌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수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그랬어요. 인정할게요. 병도 있고 돈도 필요했고 그래서 계획을 세웠어요.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더 들어야 했거든요. 수미를 먼저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은 눈치채고 떠나버렸죠. 그리고 당신을 만났어요. 양양에서 현수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근데 당신은 달랐어요. 따뜻했고 진심이었고 저를 믿어줬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이 변했어요. 정말이에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보험은요? 그건 뭐예요? 해지했어요. 당신 명의 보험. 한 달 전에 해지했어요. 확인해봐요. 현수 씨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해지 증서를 보여줬죠. 날짜를 봤어요. 정말 한 달 전이었습니다. 처음엔 잘못된 마음이었어요. 인정합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당신이 전부예요. 현수 씨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제 손 위로요. 나 당신 잃을까봐 무서웠어요. 왜 혼자 이런 걸 감당하려고 해요? 나도 같이 있게 해줘요. 저는 현수 씨를 봤습니다. 진심처럼 보였어요. 근데 믿어도 될까요? 다시 한번 믿어도 될까요?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분노가 있었죠. 배신감도 있었어요. 근데 동시에 외로움도 있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도요. 현수 씨의 손이 따뜻했어요. 처음 양양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이었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모르겠어요. 뭘 믿어야 할지. 시간을 줘요. 제가 증명할게요. 제 진심을. 현수 씨가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앉아 있었죠. 밖에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병실에 어둠이 내렸어요. 현수 씨는 제 옆에 앉아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느끼며 생각했어요. 이게 진심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거짓일까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잘 제거했어요. 근데 안전하게 항암 치료를 권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해야 한다면 하는 거였어요. 현수 씨는 수술 내내 병원에 있었습니다. 제가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제일 먼저 본 게 현수 씨의 얼굴이었어요. 괜찮아요? 그가 물었죠. 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수 씨의 손이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퇴원 후 일주일쯤 지나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처음 항암제를 맞던 날을 기억해요. 병원 의자에 앉아서 링거를 맞았죠. 투명한 액체가 천천히 제 몸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수 씨가 옆에 앉아 있었어요. 괜찮아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근데 괜찮지 않았죠. 무서웠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구토가 시작됐어요. 밥을 먹어도 토했고 물을 마셔도 토했습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현수 씨가 등을 쓸어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요. 금방 지나갈 거예요. 저는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왜 저만 이런 걸까요? 현수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곁에 앉아 있었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몸이 너무 아팠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베개에 머리카락이 수북이 떨어져 있었죠. 손으로 머리를 쓸자 머리카락이 우수수 빠졌습니다. 알고는 있었어요. 항암 치료를 하면 머리카락이 빠진다는 걸. 근데 막상 겪으니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욕실로 갔어요. 거울 앞에 섰죠. 빗으로 머리를 빗었습니다. 머리카락이 계속 빠졌어요. 세면대가 머리카락으로 가득 찼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멈출 수가 없었죠. 이게 저인가요? 거울 속 여자가 낯설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움푹 들어간 눈, 빠져가는 머리카락. 60년을 살면서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저는 세면대를 붙잡고 흐느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저예요? 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현수 씨였죠. 미정 씨, 괜찮아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울음만 나왔거든요. 현수 씨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제 모습을 봤죠. 세면대 가득한 머리카락, 울고 있는 저. 현수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미안해요. 현수 씨가 다가와 저를 안았습니다. 저는 현수 씨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나 이제 어떻게 해요? 현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등을 쓸어주기만 했죠. 잠시 후 현수 씨가 말했어요.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디 가요? 금방 올게요. 현수 씨가 서둘러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거울을 봤어요. 여전히 낯선 얼굴이었죠. 머리카락은 계속 빠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세면대를 청소하고 침실로 갔어요.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았습니다. 근데 잠이 오지 않았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현수 씨가 돌아온 거였죠. 저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멈춰 섰어요. 현수 씨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를 완전히 민 채로요. 반짝반짝 윤이 나는 민머리였어요.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현수 씨 왜? 현수 씨가 씩 웃었습니다. 혼자 아프게 안 할게요. 같이 이겨냅시다.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현수 씨가 다가왔죠. 우리 둘이 민머리 부부네요. 어때요? 어울려요? 저는 현수 씨를 봤습니다. 민머리의 현수 씨, 웃고 있는 현수 씨. 처음으로 진짜 현수 씨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양양에서 만났을 때, 국화꽃을 건넬 때, 프로포즈할 때, 그때는 보이지 않던 모습이었습니다. 진심이 보였어요. 이제야 당신이 진짜로 보이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현수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늦었죠. 근데 이제라도 보여드릴게요. 제 진심을. 저는 현수 씨의 민머리를 만져봤습니다. 매끈했어요. 안 어울려요. 제가 웃으며 말했죠. 현수 씨도 웃었습니다. 당신도 안 어울려요. 근데 괜찮아요. 같이 있으니까. 그날부터 현수 씨는 달라졌습니다. 매일 병원에 같이 갔어요. 항암제를 맞을 때 옆에 앉아 있었죠. 집에 와서 제가 토하면 등을 쓸어줬습니다. 밤에 잠 못 이루면 손을 잡아줬어요. 말없이 곁에 있어줬습니다. 어떤 날은 제가 힘들어서 짜증을 냈어요. 왜 작게 빚어요? 좀 혼자 있게 해줘요. 현수 씨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혼자 두면 안 돼요. 제가 있을게요. 항암 치료 3차를 받던 날이었습니다. 링거를 맞으며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봄이 오고 있었죠. 나무에 새싹이 돋고 있었습니다. 현수 씨가 말했어요. 다 끝나면 양양 갈까요? 다시 바다 보러. 저는 현수 씨를 봤습니다. 그때처럼요? 아니요. 이번엔 진짜로. 아무 거짓 없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가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현수 씨가 물었습니다. 미정 씨, 저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용서, 그게 뭘까요? 과거를 잊는 걸까요? 아니면 받아들이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 순간은 고마워요. 현수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천천히 가요. 우리 집에 도착했어요. 현수 씨가 저녁을 차렸습니다. 죽이었죠. 제가 먹을 수 있는 게 많지 않았거든요. 우린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민머리 부부가 조용히 숟가락을 들고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이 진짜구나. 거짓으로 시작했지만 진짜로 가고 있구나. 현수 씨를 봤어요. 민머리에 현수 씨가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웃었죠. 처음으로 진심으로.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항암 치료가 끝났어요. 마지막 검사를 받던 날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완치 판정 드릴게요. 정말 잘 이겨내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현수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축하해요. 정말 수고했어요. 저는 현수 씨를 봤어요. 그의 머리카락도 조금씩 자라고 있었죠. 제 머리카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짧았지만 다시 나고 있었어요. 병원을 나오는 길에 현수 씨가 말했습니다. 미정 씨,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가고 싶은 곳, 어디일까요? 바다 보고 싶어요. 현수 씨가 웃었습니다. 그럼 양양 갈까요? 우리 처음 만난 곳으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양양. 모든 게 시작된 곳. 거짓으로 시작됐지만 이젠 진심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우린 양양으로 떠났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창밖을 봤어요. 풍경이 지나갔죠. 산, 강, 농밭, 마을. 예전에 혼자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7년 전 남편의 기일에 윤숙이가 했던 말. 이제 내 인생도 살아야지. 그 말이 저를 양양으로 이끌었죠. 그리고 현수 씨를 만났습니다. 거짓으로 시작된 만남. 근데 지금은 다르게 느껴졌어요. 양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였습니다. 날씨가 좋았어요. 하늘이 파랗게 개어 있었죠. 우린 짐을 숙소에 풀고 바로 바닷가로 갔습니다. 그 벤치가 보였어요. 저와 현수 씨가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자리. 벤치는 그대로였습니다. 우린 나란히 앉았죠.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변하지 않은 소리였습니다. 현수 씨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여기서 처음 봤을 때 기억나요? 기억나죠. 어떻게 잊겠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현수 씨가 바다를 보며 말했어요. 그땐 거짓이었어요. 인정할게요. 혼자 온 여행도 아니었고 우연히 만난 것도 아니었어요. 다 계획이었죠.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듣고 있었어요. 수미를 만나려고 왔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안 나타나서 혼자 바다를 보고 있었죠. 그때 당신이 보였어요. 현수 씨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처음엔 그냥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근데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뭔가 달라졌어요. 편했거든요. 진짜로. 저는 현수 씨의 눈을 봤어요. 거짓말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도 변했어요. 계획이 아니라 진심이 됐죠. 근데 이미 저지른 일들이 있었어요. 보험도 그렇고 거짓말도 그렇고 무서웠어요. 당신이 알게 될까봐.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었어요. 저는 파도를 보며 말했습니다. 알았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죠. 당신을 믿었는데 배신당한 기분이었어요. 현수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평생 미안할 거예요. 근데 알아요. 당신이 변했다는 거. 병원에서 항암 치료할 때, 머리 밀고 왔을 때, 그때 알았어요. 이 사람 진심이구나. 현수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지금은 진심이에요. 정말이에요. 당신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저는 현수 씨를 봤습니다. 짧게 자란 머리, 그을린 얼굴, 진심이 담긴 눈. 이젠 믿어볼게요. 늦게 온 진심이라도. 제 말에 현수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우린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잡은 채로요.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죠. 예전에 처음 만났을 때처럼. 근데 이번엔 느낌이 달랐습니다. 설렘이 아니라 평온함이었어요. 안정감이었죠. 현수 씨가 말했습니다. 저녁 먹으러 갈까요? 조금만 더 있어요. 바다 보고 싶어요. 우린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죠. 그 소리가 마치 대답 같았어요. 잔잔하고 따뜻한 대답.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 창가에 앉았어요. 밖엔 별이 떠 있었습니다. 현수 씨가 옆에 앉았죠. 행복해요? 현수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행복. 그게 뭘까요? 완벽한 삶을 사는 게 행복일까요? 아니면 불완전하지만 진심을 나누는 게 행복일까요? 네, 행복해요. 지금 이 순간은. 현수 씨가 웃었습니다. 저도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산책을 나갔습니다. 해안길을 걸었어요. 예전에 현수 씨와 걸었던 그 길. 그때 사진을 보여줬던 기억이 났죠. 수미의 사진. 저는 물었습니다. 수미는 어떻게 됐어요? 현수 씨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연락 끊었어요. 당신이랑 결혼하고 나서 완전히 정리했어요. 다신 만나지 않을 거예요. 미안하지 않아요? 그 사람한테. 미안하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미 선택했으니까. 당신을. 우린 등대까지 걸어갔습니다. 그 등대도 그대로였어요. 현수 씨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 찍을까요? 이번엔 진짜 추억으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우린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었어요. 민머리가 조금 자란 두 사람. 웃고 있는 두 사람. 진짜 행복한 두 사람. 사진을 보니 신기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웃고 있구나. 점심을 먹고 다시 바닷가로 갔습니다. 벤치에 또 앉았어요. 이상하게 그 자리가 좋았거든요. 현수 씨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매년 오면 어때요? 이곳에. 우리 기념일처럼. 좋아요. 그러면 좋겠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현수 씨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미정 씨 사랑해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이제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변하지 않는 소리. 앞으로도 계속 들릴 소리. 저는 눈을 감았어요. 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이제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과거의 거짓도, 배신도, 아픔도 다 지나갔어요. 지금은 진심만 남았죠. 늦게 온 진심이지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현수 씨와 저, 우린 다시 시작하고 있었어요. 이번엔 제대로,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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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